안녕하십니까.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장 권태균입니다. 올해로 3주년을 맞이하는 토크 콘서트 이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료로 인해 현장에는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암센터 소장으로 있던 2019년 1월에 우리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이 대구 경북 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3년 동안 급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이 센터가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해주신 의료인과 암생존자분들, 출연진 모두에게 오늘 이 토크 콘서트가 행복한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칠곡경북대학교 병원 유방외과 교수 박원영입니다. 제3회 토크 콘서트 이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2019년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이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부터 2022년 현재까지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관심과 애정으로 늘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암생존자가 암치료 후 건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가 큰 힘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토크 콘서트가 여러분에게 즐겁고 뜻깊은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칠곡경북대학교 병원을 정면 퇴임하고 지금은 병원에서 근무하고는 있지 않지만 2019년 대구 경북지역암센터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던 송영옥입니다. 2019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을 기반 지정을 위하여 대구시청과 경상북도 도청을 오갔던 그때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벌써 3년이 지나 3회째를 맞이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 많은 의료진들이 암생존자 통합지지 사업을 알고 암 환자의 건강한 일상 찾기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크 콘서트를 축하드리며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키입니다. 네, 암생존자와 의료진이 함께하는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제3회 토크 콘서트 이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암생존자와 의료진이 함께하는 이야기, 쇼와 감동적인 음악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2022년 제3회 콘서트 이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재밌게 즐기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제3회 토크 콘서트 이음 블루클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황서윤입니다. 네,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는 2019년 개소하여 암 치료가 끝난 암생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통합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암생존자와 가족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서는 매년 암생존자와 의료진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이음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토크 콘서트 이음은 3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삶의 의지를 이음. 두 번째, 암 치료 후 잃었던 꿈을 이음. 세 번째, 암생존자와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를 이음입니다. 2022년 제3회 토크 콘서트 이음에서는 남성 암생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암생존자와 가족, 의료진이 함께 공감하고 위로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오늘 제3회 토크 콘서트 이음을 마련해 주신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전성우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대구 경북 권역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성호입니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여기 많은 의료진 분들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진이라고 해서 암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 또 일부는 이제 암에 대해서 투병 생활을 겪고 지금 현장에 복귀를 해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저희 센터는 이름에서 묻어나듯 이제 암 생존자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생긴 지가 아직 오래되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존재 가치나 존재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토크 콘서트나 여러 이제 홍보 방안을 통해서 저희 센터를 알리는 일들을 많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암을 치료하는데 많이 이제 그 의료가 집중이 됐다면 지금 현재는 치료 후에 또는 이제 치료 전에 예방까지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 후에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건강한 삶으로 복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좀 얻어 가시고 또 즐기시고 주변에 많이 전파를 하셔서 좀 더 많은 암 생존자들이 저희 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토크 콘서트 그다음에 공연 즐겁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3회 토크 콘서트 이음 블루클럽을 위해 자리를 빛내주신 전성우 센터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 제3회 토크 콘서트 이음 블루클럽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네 분이 함께 해주실 예정인데요. 힘든 치료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일상과 사회로 복귀한 세 분의 남성 암 생존자분들과 치료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도움을 주실 정신건강 의학과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이렇게 네 분 모셔봤고요. 저희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게 맞지만요. 이렇게 보시면 무대와 관객석의 거리도 조금 멀고 또 이렇게 네 분의 멋진 얼굴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조금 벗고 진행해도 괜찮으실까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분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선생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 교수로 근무 중인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신현학이라고 하고요. 저는 직장암 3기 판정받고 치료까지 다 마친 후에 3년 동안 이제 추적 관찰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너무 흔해서 외우기 쉬울 텐데요. 네, 이정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혈액암 일종의 하나인 버킬 림포마 4기였었고 다행히 진짜 운이 좋게도 기적적으로 저는 5개월 만에 극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에서 잘 복귀해서 네, 지금 스타트업들 이제 도와주는 업무들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저는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좀 더 여기서 좀 더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재업입니다. 저는 전이성 암 2기를 받고 치료받고 이런 지금 현재 17개월 되었어요. 17개월 된 지금까지는 잘 견디고 있습니다. 네, 벌써 소개만 들었는데도 관객분들이 분위기가 엄청 후끈후끈 달아오르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세 분께서는 이제 암을 치료하고 경험을 하셨는데요.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어떤 증상이 특별하게 있으셨을까요, 신현학님? 저는 직장암의 대표적인 그런 증상으로 혈변을 보는 게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운동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치질로 의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치질이겠거니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도 치질로 오진을 받고 이제 계속 치질인 줄 알고 계속 있었는데, 증상이 점점 더 심해져서 이건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가봐야겠다 해서 전문 병원에 가서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된다, 종양이 의심된다라고 하셔서 이제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이제 판정받은 게 직장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치질이라는 질환이 저희가 좀 평소에 많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치질인 줄 알았는데 암을 진단받았다.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이정훈님은 특별한 증상이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때 업무적으로 좀 술을 많이 마셨을 때고 술을 좀 즐겼을 때였는데, 여기도 술을 즐겨 하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술을 많이 먹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배 아픈 게 있었어가지고 좀 참았었거든요. 술을 좀 안 마시면 되겠구나 하고 참았었고, 그때 때마침 딱 2015년도여가지고 메르스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큰 병원을 못 가는 게 더, 그러니까 못 가게 했었어가지고 이제 동네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 배를 누르더라고요. 배가 너무 아팠었는데 아프다고 했더니 위장약을 지어줘서 위장약을 먹으면서 좀 버텼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동안 버티다 보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이제 종합검진을 이제 회사에서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좀 땡겨서 받았어요. 근데 메르스 때문에 큰 병원을 안 갔지만 메르스 때문에 종합검진을 하루 전에 다시 땡겼는데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위내시경을 할 때 제가 수면으로 신청을 했는데 한번 깬 적이 있다 그랬더니 비수면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어찌 보면 드라마에서 볼 만한 장면들 좀 많이 봤는데, 첫 번째로 교수님이 바뀌더라고요. 검사 도중에 바뀌더니 이런 것들은 좀 사실대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럼 여기를 보라고 하면서 이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또 지나가신 분들이 젊은 나이 안 됐어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날 이제 바로 이제 연계되어 있는, 제가 강북 삼성에서 검진을 했는데 바로 이제 검진을 했고, 그날부터 이제 회사를 못 나갔고, 그때부터 이제 어찌 보면 더 심하게 번졌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진행이 했다가 저는 되게 심할 때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맨 처음에 조직 검사 나오기 전에 PET 결과만 보고 며칠 못 살 것 같다 정도 할 때까지인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다행히 조직 검사 나왔을 때 이제 혈액암이라 그래서 좀 희망을 갖고 치료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배가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갑자기 암이다, 거기다가 며칠 못 산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들으면 진짜 저는 상상도 안 되는데, 우리 박재업 선생님께서도 어떤 특별한 증상으로 암을 진단받게 되셨나요? 예, 저는 한 젊을 때 42대 소변이 잘 안 나와가지고 병원에 한번 갔어요. 하니까 또그 수술 좀 치료를 해주더라고요. 치료를 받고 그 암이라는 생각도 했으면은 약을 먹고 달달이 했을 긴데 무신고도 그냥 뭐 지냈어요. 그 장인이 여기 장인이가 또 소변이 그래가 또 병원에 가니까 약을 주더라고요. 약을 한 7개월 약을 먹나? 먹으면서도 이 소변이 약을 안 먹으면 소변이 또 잘 안 나오고 이상하다 하면서 그래도 병원에 가가지고 원장님한테 소변이 약을 3일 안 먹으니까 소변 보기 힘이 들더라. 그러니까 원장님이 고개 갔다 흔들면서 날려 버리면은 피 검사를 한번 하자 하더라고요. 피 검사를 더 하니까 수치가 높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20일 있다 병원 또 가니까 그 검사 하자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하자 하더라고요.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바로 내한테 암 2기로 바로 판정을 딱 때려주더라고요. 그래 받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만은 그래도
걸린 병은 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병가 있으면서도 내가 41살 때부터 약을 먹었으면은 이 병이 없었을 텐데 너무 뭐가 심해가지고 살기 바빠가지고 무엇가 심해가지고 약을 묻지도 안 하고 이 신의 아닌 게 내 탓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암 진단 받아오니까 우리 딸 며느리 전부 총 비상이죠. 비상 걸려가지고 병원 집다 보니까 서울 삼성병원 집었어요. 거기 한 15일, 20일 동안 치료할 수 있다 하더라고. 거기가 치료하고 지금까지 벽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크게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 암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암 생존자거든요. 저는 전혀 아무런 증상 없이 병원 갔다가 암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 선생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뭐 저희 3명, 4명 이렇게 암 생존자가 진단을 받았을 때 뭐 큰 증상 없이 다들 진단을 받잖아요. 근데 암입니다라는 이 말이 주는 이 무게감과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은 엄청나거든요. 보통 이제 암 그 환자분들이 심리적으로 보통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나요? 아, 네. 뭐 그 유명한 그 이제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키블러로스라는 분이 이제 얘기한 것들이 있는데 뭐 죽음이나 상실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심리적 변화의 5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우선 이제 부정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분노, 타협, 그리고 우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단계들이 사실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떤 단계를 뭐 건너뛴다거나 때로는 그런 과정들이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 과정에 머물러서 수용 단계까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부정 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오진이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단계를 생각할 수 있겠고요. 분노는 이제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대상이 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까지 나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어떤 뭐 주변 사람이나 뭐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타협은 이런 내 병의 병기를 낮추기 위해서 또는 뭐 진단을 좀 없애달라고 뭐 신이나 의사한테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울 과정을 거치고 수용 단계로 오게 되는데 이 수용 단계에 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걸리게 될수록 여러 가지 정신 건강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단계를 저는 계속 겪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세 분도 이 암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직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근데 사실은 첫 번째 암 진단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8살 때 소암 횡문근육종 진단을 받았었던 적이 있어서 내가 젊은데 왜 걸렸지? 라는 그런 부정 단계는 건너뛰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도 어릴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암에도 걸리는데 지금이야 뭐 그래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왜 또 걸렸지? 나는 되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종합격 투기라는 선수를 꿈꾸면서 운동도 되게 자주 하고 건강관리라는 측면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렇게 진단을 받았으니까 되게 화가 많이 났죠. 배신감 같은 것도 느껴지는 것 같고. 네, 우리 현학님께서는 분노를 많이 느꼈다고 하시는데 이정훈 님께서는 어떤 감정이 많이 드셨어요? 암입니다 했을 때? 아까 김경민 교수님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 다 겪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젊다 보니까 내가 왜 암에 걸렸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 되게 건강했고 그리고 저희 집은 아예 가족력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걸렸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정말 오진 아닐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빨리 극복을 했잖아요. 이게 되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거 오진이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판단할 수도 없고 의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게 다른 친구들과 다른 것들을 이제 겪어야 되다 보니까 자기 부정이 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극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 갖는 게 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상황이었고 또 중간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약이 너무 세가지고 천공까지 와서 한번 또 죽을 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또 너무 힘들더라고요. 콧줄이란 것들을 그때 때마침 추석 기간이 엄청 길었는데 그 기간 동안 또 안 빼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저 나름대로 사회생활 할 때는 제가 막 이렇게 급하게 뭐 다혈질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때 막 저 혼자 막 자해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체도 힘들지만 암 진단을 받으면 진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것 같거든요. 우리 박재엽 선생님 암입니다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 암 걸린 환자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거 내가 왜 암이 걸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생각해 보니까 내 몸을 너무 태만심하고 생활하는 데만 집중하게 사다 보니까 몸이 스트레스 받았는지 뭐 필요한 거 생각도 안 하고 사다 보니까 암이 와 놓으니까 첫째는 뭐 암 오니까 첫째 마음이 오면 막 이상해지더라고요. 아 죽을 나이가 되었구나 숨만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아들은 우리 식구들한테 전부 다 첫째 병원 수술부터 받고 보자. 수술 받고 난 다음에는 아프다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우리 집 식구들도 옆에서도 아버지 암 환자에게 뭐 음식 같은 거 가리는 머리 소리도 안 하고 그런 거 아예 안 없이 그냥 살다 보니까 요즘은 뭐 암이 걸리도 생각도 안 해요. 완치돼도 생각하지 암 환자를 생각 아예 안 합니다. 저는 매년 운동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첫째 1번은 스트레스 시간 안 받아야 되고요. 2번은 운동 아침 식사하고 나면은 9시 되면 산 한 바퀴 돌아요. 1시간. 1시간 동안 이러면은 또 한 점심 식사하고 나면 한 30분 집에 있다가 또 목욕탕 갑니다. 그거 가면 또 세수 운동을 하래요. 운동도 하고 근데 밭에도 가고 일하다 보니까 몸이 제대로 회복되는 것 같아요. 아, 네. 선생님께서는 정말 잠시만 힘들고 지금은 너무 잘 극복하고 계신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불리 잘 이제 안고 계시면은 네. 예불리가 떨어져가지고 네, 울고 있었어요 옆에서. 네, 그러면 이제 이번 토크 콘서트 이음의 주제인 남성 암 생존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주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거의 여성 암 생존자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만나서 나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풀고 소통하고 이런 이제 모임들이 많은데 남자분들은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디서 찾고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너무 궁금한데 정말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 귀한 얘기 오늘 들으실 거고요. 네,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세 분께서는 암 생존자로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특히나 내가 남성이라서 더 어려웠던 점이 있으실까요, 현학님? 아무래도 저는 이 암 진단 받기 전에도 종합격투기라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남성적인 그런 강함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을 꿈꾸고 하고 직접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운동을 이제 다 못하게 됐을 때 이런 꿈을 다 포기해야 했을 때 그리고 이 암 치료가 끝난 뒤에 내가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몸의 근육이 이제 다 빠진다거나 뭐 내가 약해져 가는 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남성적인 종합격투기라는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예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힘이 빠지는 거는 모두가 당연하지만 아, 내가 남성성을 뭔가 잃어가는 것 같다. 뭔가 힘 하면 뭔가 남성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듯이 그런 남성성을 잃어간다는 느낌에 되게 좀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자로서 남성성을 잃는다. 뭐 그거는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여성성을 잃어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우리 이정훈님께서는 남성 암생존자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뭐 좀 축약해서 한 3가지로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약하다고 좀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건 뭐 남자나 여자랑 상관없이 약하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려라는 걸 하게 되고 근데 그 배려가 되게 좋긴 하지만 뭔가 이게 여자랑 남자랑 좀 틀린 게 남자는 그 배려를 받으면 오히려 미안한 감정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이만큼을 해야 되지만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직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는 뭐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건의했을 때 남자가 뭔가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 무슨 남자가 이런 것도 하냐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 그래도 약간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긴 한데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나이에 따라 좀 틀릴 것 같긴 한데 저희 같은 나이에는 좀 이제 겹쳐지는 부분들이 연애나 아니면 결혼이나 아니면 재취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끼리 그냥 아밍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아밍아웃을 했을 때 사람들의 뭐 표정이나 대하는 것들이 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남자로서 뭔가 이 아밍아웃을 하고 경험자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뭔가 이렇게 남들한테 조언을 받고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될 텐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성분들은 그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 남자들은 또 그런 것들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사실상 많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진짜로 직장생활, 조직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리 남자분들이 좀 그런 강요받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박재엽 선생님, 남자로서 좀 암을 겪어서 힘드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첫째는 남자가 우리 한국인은 남자가 생활하는 돈을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야 되지. 그래질 때는 첫째는 뭐 남겨주겠습니까? 집에 식구가 돈을 벌이니 하든지 내가 벌여야 되는데 아프니까 못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몸이 아프면은 첫째 마음을 비워야 되겠더라고요. 마음 비우고 마음 비우는 건 당기겠습니까? 내 몸이 안 좋으니까 생활하는 거는 뭐 집에서 어떤 방법을 하든 내가 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딴 건 없어요. 첫째 생활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제일 1번이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그거 하면은 식사 시간 맞춰서 식사하고 운동 시간에 운동 열심히 하고 또 그 암이랑 마음을 잊어버리려 하려고 하면 농장에 가야 돼. 밭에 가보면은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올라오는 게 전부 다 사과 태고 올라오니까 새로운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 빛났고요. 그거를 한 2시간 3시간 보다 보면은 또 한 3시 반 되면 집에 오거든요. 집에 또 오면 식사하고 나면은 또 뭐 가족이 아니 놀다가 또 잠도 자고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로 가장의 무게를 많이 느끼셨던 것 같은데 밭일을 하시면서 또 굉장히 극복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너무 멋지시네요. 그럼 선생님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시는데 이제 남성 암 생존자분들도 만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께서 이제 느끼시는 보편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우선 앞서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남성분들은 잘 안 오십니다. 저희 과로도 진료를 잘 보러 오지 않으시고 오신다고 하시더라도 주변에 이제 식구분들이 당신이 굉장히 우울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이제 권유를 하셔서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고 오시더라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
이게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이제 뭐 저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한테 얘기를 한다고 이런 고민들이 과연 해소가 될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품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가족분들한테 좀 얘기를 안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혼자서 안고 가시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때로는 답답함도 많이 느끼시고, 아 내가 이거를 특히 좀 연로하신 부모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편이 그 부모님들 건강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죄책감이나 미안한 마음도 갖고 계시는 것 같고요. 특히나 좀 이제 주로 오시는 이렇게 연령층이 30대에서 50대 정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시는 상황에서 오시게 되면 지금 당장 뭐 치료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 걱정되는 것도 물론 염려를 하시지만, 이후에 내가 암 치료 받고 과연 이제 현장에 생업에 복귀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은 내 식구들, 뭐 자녀들이나 아내나 다른 가족들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박재엽 선생님 고민하셨던 거랑 좀 비슷하게 느껴졌는데요. 가장으로서의 이제 어려움, 그리고 그 남자분들은 잘 안 오신다. 이게 진짜로 저 너무 공감되거든요. 근데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남자분들께서, 남성 생존자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좀 어떻게 하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좀 정신적으로. 환자분들 스스로 저는 그래도 이제 그 대부분이 좀 약간 주변 분들한테 미안함을 좀 많이 가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까, 아니면은 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다른 사람들 뭐 이제 뭐 사회생활이든 아니면 그게 가정생활이든 예전이랑 내가 좀 비슷하게 기능을 하려고 굉장히 좀 무리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본인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하면은 적당하게 좀 거절도 하시고, 내가 좀 힘들겠다 싶을 때는 부탁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 치료받으면서 내 건강도 관리를 하고, 나중에 혹시 내 주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될 때 내가 또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짜 남자분들은 어디 기대거나 부탁하거나 이런 걸 진짜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여기 세 분은 지금 잘 극복해서 이게 뭐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다 극복하신 것 같은데, 세 분께서는 좀 특별히 내가 이 남성으로서의 남성 암 생존자로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다라는 뭐 노하우가 있을까요? 신상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계속 이제 힘적인 부분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운동을 다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조금 집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 조금 다른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살면서 가치관 하나 중에 사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를 만나는 일, 그래서 연애에 관해서, 연애나 결혼에 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살아간다고도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일단 첫째로 여자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 이성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나라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더 가꾸려고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강인한 체력을 제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도, 내가 누군가를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내 배우자를 책임진다, 누군가를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내 스스로 이상 다른 누군가를 책임지려면 확실하게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노동밖에 없을 때,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을 이제 힘든 일밖에 없을 때도 내가 그런 체력이 있어야 하고, 그런 처절한 어떠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타파하고자 했던 거는 운동을 계속 꾸준히 했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길게 해주셨지만 제가 딱 꽂히는 건 연애거든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연애를 하겠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딱 그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맞는 걸로. 네. 그럼 이정훈 님께서는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저는 군대 생활, 장교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장교 생활을 할 때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부하가 140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반대로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할 때도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저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장기에 퍼진 상태일 때 제가 발견이 됐었고, 제가 아는 이제 그런 차트를 많이 보는 형이 제 차트를 보고 울고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차트를 봤던 사람 거의 대부분 죽었다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약간 긍정적으로 많이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암 치료를 이제 제일 센 걸 받다 보니까 전 3일 만에 한 10 몇 킬로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살이 빠진 게 아니고 근육이 녹은 거여가지고 이제 제가 뭐 저도 되게 건강했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이라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운동을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되게 튼실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육이 높다 보니까 스키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스키니 진을 입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긍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게 하나의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저는 또 여행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42개국 정도 여행을 했었고 여행 작가기도 한데 그때 때마침 아는 형이 저한테 너 1년 뒤에 나을 것 같으니까 여행을 하나 예약을 해놓자. 그래서 캐리비안을 크루즈를 도는 걸 예약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해서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정훈님의 대답을 제가 압축을 해보자면 스키니 입고 여행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이겨냈다. 압축을 되게 잘하시네요. 네, 잘생겼으니까 가능한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한 건 우리 박지엽 선생님 아까 밭에서 굉장히 뭐 많이 키우신다 그랬는데 요즘 어떤 거 키우고 계세요? 밭에서? 자꾸 물으니까 답할 말이 잘 없는데요. 어떤 작물을 키우세요 요즘은 밭에서? 어떤 작물을 키우세요? 이 새순 나는 거 보면 키우는 거요? 예, 기분 좋으시다고. 밭에 농장에 가 보면은 여러 가지 다 많아요. 또 봉숭부터 해가지고 한 10가지 이상 나무를 심어놨어요. 심어놓은 이유는 철 따라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다 심어놨으니까. 그게 또 내가 또 암 환자라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기 또 안 꺼리고 만나면은 또 음식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암 환자는 첫째는 음식을 소식을 해야 돼요. 제일 1번은. 그래 앉으든지 서든지 배에 부담을 주다면은 그 병이 또 무게가 가기 때문에. 그런데 밭에 가면은 맨날 과일 한 개 따보면 그 정심이래. 식사 되는 길에 한 개 따보면은 또 밭 밑에는 또 상추 같은 거 여러 가지 또 심어놨어요. 그걸 왜 심어놓냐면은 올라오는 과정에 그거 딱 볼 때 생각이 얻어나면 인생은 제대로 태어나가지고 커가지고 성장하는구나.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는 뭐 암 치료 받을 때 받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마음을 딱 끊었어요. 마음을 비웠어요. 내가 왜 마음을 비웠냐면은 내 혼자 암이라고 자꾸 하고 누웠으면은 그 병이 자꾸 커지지 줄어지지는 않는다고요. 그래가지고 밭에 가면은 아침에 보면 밭에 가요. 밭에 가면은 막 하루 종일 그거 놀지요. 놀면은 그거도 보면 개미도 있고 뭐 군비도 있고 새도 있거든요. 그것도 만져보고 이거도 내주 아파 누우면 이거 죽는구나. 그래서 이거도 생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이 병을 나서야 온 가족이 웃으면서 살지. 내가 아파 누우면은 온 가족이 불행해진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뭐 할 때는 격없게 마음을 비우고 사는 게 최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되게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생명력을 옆에서 직접 이제
피부로 느끼시면서 또 우리 박지엽 선생님께서 또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 상추도 드시고 개미도 만지고 옆에 군뱅이도 만지고 이러시면서 또 자연과 함께 이렇게 건강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또 각자 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니까 정말 우리 암생존자분들께 궁금한 거 되게 누구를 어디서 만나시는지 이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우리 세 분께서는 따로 이제 암을 같이 겪으신 다른 분들과 같이 뭐 모임도 하시거나 만나거나 또 이런 모임들이 있으실까요? 신회장님 혹시 만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암 경험자분들? 네, 저는 암에 진단 받고 나서부터 저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런 암 환자 정보들을 암 치료에 관한 정보들을 좀 이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진단 받았을 때만 해도.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좀 정보도 주고 하면서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힘을 좀 내야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라 저는 유튜브도 그렇고 SNS로도 제 투병 사실을 이제 알리면서 좀 소통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젊은 암 환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 잘 보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저도 이런 암인데 뭐 투병 중이다, 뭐 되게 힘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연락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뭐 인터넷에 있는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을 위주로 이제 카페가 형성이 돼 있거나 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러면 젊은 암 환자들을 좀 끄집어내야겠다. 왜냐면 저도 젊은 암 환자로서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나만 젊은 암 환자인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야겠다. 모임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그런 암 환자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되게 동질감이 많이 느껴지고 되게 뭐랄까 전우에 비슷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다 해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제 암살자라는 그 모임 이름을 만들어서 암살자요? 암살자. 네, 암살자. 네, 좀 이제 좀 이중적인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암에서 살자는 것도 있고 이제 세포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포를 이제 암살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지어서 그래서 네, 그런 뭐 모임을 만들어서 또 모임도 가지고 있었고 했습니다. 확실히 20대다 보니까 이런 네이밍이나 이런 게 굉장히 위트 있는데요. 이제 신현학님도 모임을 하고 계시고 이정훈님께서도 또 이런 젊은 암 경험자분들을 위한 모임의 리더이시기도 하거든요. 어떤 분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상 저는 암 투병 중에는 암 경험자들하고 소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딴 친구들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거의 병실에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없었는데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빨리 이걸 극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암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운동을 하고 요양을 해봤지만 빨리 안 나서 제가 좋아하는 여행을 해봤더니 이제 조금 더 이게 빨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만의 여행들을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자려고 하는 순간에 거의 모든 게 다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때 이름부터 해서 어떤 걸 해야지 그런 것들을 다 정했거든요. 그렇게 시작했던 모임 이름이 당신을 또 봅니다라고 하는 줄여서 또 봄의 활동의 시작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신의 건강한 모습을 또 다시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봄이 어찌 보면 다 활기차고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다시 봄이라는 뜻을 가진 의미로 좀 시작은 했고요. 그렇게 이제 커뮤니티 활동을 했었거든요. 맨 처음의 목적은 제가 극복했던 방법을 알려주면 그 친구들도 분명히 그걸 인해서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자기 부정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빨리 자기 부정을 좀 극복해서 치료를 하면 어찌 보면 빨리 병이 진행되는 만큼 그만큼 빨리 치료도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이게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20대 때 아니면 내 주변에 내 동생이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젊은 암 경험자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걸 당해보니까 그런 사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젊은 암 경험자를 위한 것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제가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 활동을 한 4, 5년 정도를 했어요. 제가 극복하자마자 그들에게 뭔가의 좀 극복 의지를 주기 위한 이제 여행 활동을 가지고 포토북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고 이걸 계속하다 보니까 뭔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후원을 받더라도 이걸 제 개인 계좌로 넣기도 약간 애매해지고 그래서 후원 같은 것도 안 받았었거든요. 이제 제가 다행히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계속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재작년에 이제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상 비영리를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뜯어 말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해보면 되게 어려운 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뭔가를 더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게 젊은 친구들을 위한 제도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 맨땅에 헤딩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더 잘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이게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편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없애려고 저도 이제 유튜버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청년암 협회 또봄이라는 걸 좀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지지해 주시고 젊은 암 경험자들이 이쪽에서 좀 더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 두 분이 거의 우리나라 청년 암 경험자분들의 어떤 리더격이신 두 분이 여기 와 계신 것 같은데, 아니 두 분 다 네이밍도 엄청 좀 센스 있으시고 역시 멋있는 분들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또 선생님 혹시 약간 피곤하신가 해서 여쭙습니다. 선생님은 또 이렇게 신사의 품격에서 또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선생님들과 여기 이제 신사의 품격. 네.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딴 건 없고요. 제가 암이 걸리다 보니까 젊을 때 몸 관리 너무 태문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 신사의 품격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실 때 좀 기분이 어떠세요?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뭐 그래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이거 올까 말까 하다가 또 두 번째 번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이제 세 번, 네 번 오다 보니까 그 첫째는 대학 병원에서 강호를 안 해나는 게 불찰이더라고요. 강호 TV 한번 해줬으면은 암 환자들 좀 이런데 와가지고 좋은 것도 배우고 학긴데 인터넷마다 있으니 딸내미 보고 내보고 가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손 간호사님이 있지만은 너무 친절하고 친절하니까 2시간간이 부탁하더라고요. 그게 참 저 TV 한번 강호 한번 떼주면은 이것도 좀 더 화성 안 되겠나 마음이 들어요. 오늘 공연은 인기쟁이가 박재엽 선생님이 제일 인기쟁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세 분께서는 다 암 투병을 하시면서 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과 계속 같이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남성 암 생존자분들이 치료를 하고 다시 사회로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나요? 사실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운영하시고 또 활동을 하시는 모습 저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적이 잘 없어서요. 네. 근데 아무래도 뭐 여성 환우분들은 그런 경험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쪽에서 이제 많이 정보도 얻으시고 또 정서적인 지지도 많이 얻으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뭐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조금 뭐 이런 경험들을 나누고 또 서로 공감해주고 지지해주고 또 정보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뭐 의료 정보라든지 치료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은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정말 섭외하기 힘들었습니다. 이 남성 암 생존자분들 정말 다 이렇게 그냥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약간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도 이런 분들이 여기 오셨구나 이렇게. 근데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치료를 하고 또 여기 특히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시잖아요. 뭐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뭐 또래 친구들도 만나고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신현학님 어떤 분이 기억에 남으세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분은 근데 워낙에 다들 되게 평범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뭐 특색이 있어서 이런 모임에 나오겠다라고 하신다거나 뭔가 성격적으로 되게 쾌활하신다거나 외향적이라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아니에요. 의외로 그냥 되게 차분하시고 그러신 분인데도 되게 어울리는 것도 마다 않게 이렇게 나와주시고 하는 그런 점이 저는 기억에 남는다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시고 그러신데도 되게 이제 같이 모여 있으면은 이제 말도 좀 적게 하시고 하시다가 집에 가시면 재밌었다고 그렇게 재밌으셨다고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혼자 그냥 속으로 재밌었다가 네, 그냥 그 뭐 관람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다 가시는 건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도 얼른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하는 거 보면은 조금 근데 그분도 남성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티를 잘 안 내시는 경향이 있지 않나 뭐 그런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그 대구 분이셨어요? 그 경상도 남자분들이 표현 잘 못하시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만 이렇게 보시고 흐뭇해하고 가시는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우리 이정훈님께서는 뭐 또봄 활동하시거나 그러면서 좀 기억에 남으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좀 다른 의도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하고 매번 이렇게 커뮤니티에 인입을 시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남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은 이 근처에 사는 여자였는데 대학교 1학년인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과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걸 아무도 모른대요. 그리고 유치원 교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도 치료가 이제 끝났는데도 자기 친구부터 해서 자기 치료 사실을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것들을 알리기가 싫었고 그런 것들을 알리게 되면 또 다른 게 있을까봐 본인이 이제 노력해서 모든 걸 극복하면서도 주변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했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고요. 두 번째 또 친구는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22살이었고 되게 잘생겼었거든요. 키도 엄청 크고 진짜 모델같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을 해서 알게 됐는데 2년 동안 이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가 계속 부진하고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프로야구 선수잖아요. 근데 본인은 몸은 계속 약해지고 야구를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쌓이다 보니까 다시는 자기 치료 이제 안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치료를 받게 좀 권유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됐고요. 이제 만나면서 이제 치료를 다시 받게는 됐는데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둘이 이제 먹다가 길 가다 보면 야구 이렇게 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제가 같이 가자고 했더니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또 옛날만큼의 그걸 못할 테니까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가 투수였거든요. 던지는 게 아니고 치는 걸 해보자 그랬더니 그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같이 치다가 옆에 던지는 게 있어서 나 혼자 던질 건데 너 던지려면 던지고 던지기 싫으면 안 던져도 된다 그랬더니 제가 몇 번 던지니까 또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 자기가 2년 동안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또봄을 하면서 되게 좀 보람이 찬 부분이었었고 대신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안 좋게 됐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감내하는 게 또 쉬운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좀 더 그 친구들이 좀 더 이런 걸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봄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네, 좀
그렇네요. 이제 내가 그동안 매번 해왔던 건데 그걸 또 못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좌절, 그걸 또 옆에서 우리 이정훈님께서 같이 북돋아주고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 우리 박지엽 선생님 진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딱 우리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에 딱 처음 가셨을 때 이제 많이 뵙잖아요. 저기 이제 송유진 선생님이나 이렇게 뵙는데 어떤 분이 가장 좋으셨어요? 여기 계세요? 네. 대우 병원에 오니까 처음에 집에 식구가 둘이 왔죠. 그러니까 송 간호사님 앞에서 상담을 같이 했는데, 여기 오시면은 암 환자들 오니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신 왔거든요. 오보니까 처음에는 오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입밖에 없어요. 우리는 빠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저희라도 옆에 송 간호사님하고 좀 민재 씨가 참 너무 환자를 생각 안 하고 참하게 참 2시간 잘 지내갔어요. 매일 오면은 그 덕분에 그래도 몸이 많이 회복되는 것 같고, 또 이거 영혼이 좀 달러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5번 주 오늘 와서 끝난다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어요. 그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계속 해주시라고 제가 한번 내 힘을 좀 실어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각자 또 이제 생각하시는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선생님이 진료를 보셨던 분들 중에 남성 암생존자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이제 그 40대 초반 남자 환자분이 제 외래로 오셨던 게 기억이 남는데요. 근데 그분은 이제 생존자라고 하시긴 치료를 계속 지속 중이신 분이시긴 했는데, 그분이 이제 어린 자녀가 있으시고 아내분이랑 같이 이제 지내시면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이제 부모님이랑 관계가 조금 힘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지금 뭐 자녀분이나 아내분과는 관계가 좋으시지만은 부모님과는 어릴 때부터 조금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셨던 분이셔서 암을 진단 받으시고도 바로 이제 알리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으셨고, 혹시나 좀 많이 놀라시거나 하실까봐 또 숨기셨던 부분이 있으셨는데, 진료를 하고 면담을 진행을 하면서 그분이 진료를 시작하시고 거의 한 1년 만에 부모님께 그 부분을 오픈을 했는데, 우려와는 달리 부모님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또 자주 연락을 하면서 굉장히 또 돈독한 사이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그 역시 이제 고난이 그 위기가 항상 고난을 가져다 주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위기가 가족들을 조금 더 결속시키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암이 어떻게 보면 그 가족 관계를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독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됐는데, 뭐 그래도 이제 잘 치료를 받고 또 뭐 건강하게 또 가족들과 또 행복하게 또 지내시나 보네요. 네, 정말 치료가 그분도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 나눴잖아요. 저희 이제 남성으로서의 어려움도 들어봤고, 또 남성으로서의 이제 다른 암생존자분들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이제 들어봤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남성 암생존자로서의 나의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박지엽 선생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제 계획 말씀해 주세요. 딴 거는 없고요. 첫째는 건강 관리를 하려고 하면은 2년 만에 하면 건강 검진을 꼭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또 몸이 아픈 거나 뭐 무시고 있으면 큰 병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간에 2년 만에 건강 검진을 꼭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국가암검진 지금 한 달 반 정도 기간이 남은 것 같은데,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면은 반드시 국가암검진 신청하셔서 연말 되면은 자리가 없더라고요. 네, 바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정훈님께서는 네, 앞으로의 계획과 또 여기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앞으로의 계획은 상당히 많긴 하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제 코로나 기간 때문에 많은 활동들을 못했긴 했는데, 제가 이 또봄을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젊은 친구들이 좀 본인이 아밍아웃을 좀 편히 할 수 있고 편히 사회에도 복귀할 수 있고, 그들이 암 경험자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고요. 저도 뭐 회사 생활 지금 저는 18년 차인데 회사 생활하면서 분명히 이제 뜻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번외로 지금 하고 있는 비영리에 대한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말 그들이 좀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지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드는 게 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주변에 여기 지금 어찌 보면 의료인이나 아니면 보호자들이 많을 텐데요. 암 경험자들을 그냥 약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가 직장에 갈 때 우대해 주는 게 군대를 갔다 오면 우대를 해주잖아요. 그건 어찌 보면 극한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대를 해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암 경험자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암 경험자는 더한 극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전환을 해서 이들은 강한 사람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일상처럼 같이 똑같이 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본인의 계획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암 경험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또 도와주려는 계획이 있으신 게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신현왕님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앞으로의 계획은 뭐 이러한 활동 이제 많은 분들 앞에 특히 이제 암 경험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보호자분들한테 제 존재를 좀 알리고 싶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근데 제가 막 특별하게 강하고 정말 뭐 잘나서 뭐 제가 뭐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정말 평범하거든요. 정말 평범한 상태로 제 모습을 다 모든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인연이 좀 잘 닿아서 그런 기회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니까 그 어떤 분들이 됐던 간에 저처럼 또 같이 계신 분들처럼 다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잘 극복한 암 생존자로서 자주 진짜 뵀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많은 환자분들을 계속 보실 텐데 내가 의료진으로서의 다짐 그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 이제 이렇게 암 생존자분들 말씀을 들어보고 저도 이제 많은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얻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계신 이제 극복을 잘 하신 케이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은 사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 자리에 아니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가족분들 중에서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좀 뭐 암에 대한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굉장히 미안하고 폐를 끼친다는 생각 때문에 요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나 불안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또 불필요한 고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 또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필요하면은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시는 게 길게 봤을 때 또 주변의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을 돕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신체적인 거는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 다 해주시지만 정신이 막 힘든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오늘 선생님도 이렇게 세 분 뵀는데 진료하시면서 이런 희망적인 희망의 이야기도 있더라 메시지를 또 전해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솔직하고 감동적인 이야기 나눠주신 김경민 선생님, 신현왕님, 이정훈님 그리고 박재엽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토크 콘서트 이은 블루클럽 1부에서는 남성 암생존자가 겪는 암 치료의 여정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말 많이 공감 가는 내용도 있고 진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도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022년 제3회 토크 콘서트 이은 블루클럽의 2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2부가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전 생각이 되는데요. 암 치료 후 남성 암 생존자의 정서적 어려움이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대구 경북 권역 암 생존자 통합 지지센터에서는 2022년 남성 암 생존자를 대상으로 음악을 매개로 한 심리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9월부터 8주간 암 생존자와 의료진 그리고 음악 치료사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작은 음악회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즐겁게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무대가 될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우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맞아요, 네. 네, 2022년 제3회 토크 콘서트 이음 블루클럽의 2부를 빛내주실 우쿨렐레 합창단 신사의 품격팀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팀원 중에 한 분이신 이창근 사장님께서 며칠 전부터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래가 어제 그저께 오셨는데 아주 좀 피곤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치료받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록 참가는 못하지만은 우리 신사의 품격 공연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할게요. 신사의 품격 화이팅! 모든 멤버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분께 이겨내시라고 힘찬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암과 싸우면서 또 암을 이기려고 우연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약 한 2달간 됐어요. 2달 모인 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모인 게 이 결성해가지고 저희들을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사의 품격 우쿨렐레 합창단입니다. 둘, 셋. 알로하.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아직도 많은 날이 남았죠. 난 다시 눈부신 오늘을 살 테죠. 알 수 없는 인생이라 더욱 아름답고. 이 알 수 없는 인생의 여정에서 늘 곁에서 함께 해준 우리 보현 보살님, 눈부신 지난 날들을 함께한 나의 선혜님, 함께한 추억이 방울방울 이창근님, 내 인생을 웃게 한 경식 엄마께 노래합니다. 관객분들 모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라. 그대만을 사랑하리. 사랑 영원히 사랑하리. 그대만을 비바람이 치던 바다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사랑스러운 네, 우리 우쿨렐레 합창단 신사의 품격팀이 연주해주신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그리고 바블검의 연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너무 멋지신데요. 이렇게 멋진 우쿨렐레 합창단 신사의 품격 멤버분들과 제가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권역 암생존자 통합지휘센터에서 우쿨렐레를 열심히 하고 있는 송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재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원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장 맡고 있는 김달수라고 합니다. 호흡기센터 흉부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관희 간호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치료사 김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정말 인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좀 몇 가지만 조금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우리 신사의 품격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노래도 하시고 우쿨렐레도 하시고 굉장히 일상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박재엽 선생님부터 이 우쿨렐레 시작하시고 어떤 게 달라지셨을까요? 첫째는 여기 오니까 몸이 건강하게 좋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만나니까 마음이 행복하고, 세 번째는 또 이래 하면서 만나니까 또 만나니까 이 송 간호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떡을 자주 주더라고요. 그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때까지 왔는 터입니다. 네. 아, 하이파이브까지. 네. 우리 권원철 선생님께서는 이 우쿨렐레 하시고 노래하시면서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셨을까요? 예, 처음에 암 진단 받고 그다음에 암 수술하고 나서 사실 올감하고 또 불면증 이런데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생각을 좀 바꿔서 긍정적으로 그거 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죠. 예. 의식을 그런 식으로 바꾸고 나서 지금 상태가 많이 좋아지는 걸 제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선생님께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얘기하셨는데 선생님 피그말리온 효과가 뭔지 제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뭘까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자기 긍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야, 진짜 멋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다음에 우리 단장님께서는 우쿨렐레 하시면서 어떤 게 좀 달라지셨을까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인지 몰랐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암 수술을 받고 나면은 아까 그 토크를 잠깐 봤는데 이 남자분들은 밖에 이야기를 잘 안 하고 혼자 사귀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와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보니까 실제로 혼자 생각하는 거 하고 와서 같이 겪어보고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걸 몰랐는데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물론 가족분들이 있고 다 걱정을 해주지만은 모든 거는 자기 마음에 내 마음 내 의지로 내가 낫고 내가 완치를 받으면은 그게 가족분들한테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다 표정이 굉장히 밝으신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이 음악 치료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세 분께서 아마 가족이나 소중한 분들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소중한 분들께 하고 싶은 메시지, 이름을 딱 불러주시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박재엽 선생님, 오늘 이름 한번 싹 불러주시겠어요? 무대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반갑습니다. 우리 무대 하는 거 보고 좀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 오셨어요 오늘 여기? 누구? 김이만 말겠다. 아, 어디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선생님들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네, 우리 권원철 선생님 혹시 여기 소중한 분 이름 한번 크게 불러주세요. 도영이 엄마. 한 말씀. 네. 사랑해요 이런 거. 저는 제가 사랑하는 저희 만화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최미라 여사님 사랑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멋지게 중절모도 딱 쓰시고 나비넥타이 하고 이렇게 막 사랑해요 하시니까 너무너무 멋지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들과 함께 8주간 열심히 음악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도 또 어떤 소감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송유진 선생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선생님? 원래 안 이러시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8주를 하면서 사실 이게 완곡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 자리에 서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완주를 하는 것보다 다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암 치료 끝나시면 암생존자 통합지센터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 의료진과 환자로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 신사의 품격 같은 팀으로 같은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하는 게 처음이라서 너무 뜻깊은 자리라서 너무 좋았고요. 저도 오늘 사랑하는 그 가족 저희 호흡기 센터 식구분들 같이 와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이응배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왠지 무대를 빌어서 사회생활 하시는 느낌이 나는데요. 네, 우리 김민지 선생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무대에는 세 분의 신사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 여정에는 두 분의 신사분이 더 계십니다. 저희 팀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이창근님, 그리고 우쿨렐레를 너무나 큰 열정으로 함께 해주셨던 이응배 교수님까지 우리 5 신사분이 함께 계신다는 마음으로 저희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쿨렐레 합창단 신사의 품격 프로그램이 이렇게 암생존자와 그리고 이제 함께 하시는 의료진 분들까지도 뭔가 마음이 되게 치유가 되고 있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내년에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져 나가야겠죠, 송유지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이어져 나가야겠죠, 여러분? 네, 잘 들으셨겠죠, 관계자분들께서. 네, 계속 이어져서 내년에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딱 중절모 쓰시고 공연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멋진 연주와 또 인터뷰 해주신 6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쿨렐레 합창단 신사의 품격 마지막 곡 김세환의 토요일 밤에 저희가 큰 박수로 청해 들으면서 2022년 제3회 토크 콘서트 이음 블루클럽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의 황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콜 연습 안 했어요. 두 곡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성된 지 오래됐습니다. 딱 8주 일주일에 한 번씩 딱 8주 와가지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동남아 공연을 또 좀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사의 품격 우쿨렐레 합창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